오랜 시간의 역사가 고여있는 인도 악기. 그 속에 고구려 음악의 원형이 살아있었다. 인도의 전통 춤 사이도 고구려와 이어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머나먼 인도 땅의 춤과 음악을 받아들였던 고구려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그 험한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의 선율까지 받아들인 것일까? 인도 북동부의 비아르주로 달려가면 인도 문화의 해외 보급소 역할을 하던 곳이 나온다. 입구에 도착하자 앞서 온 관광객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줄지어 입장하고 있었다. 과연 이곳에서 고구려로 이어지는 음악 루트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과거의 번영을 말해주는 인도의 옛 대학 유적. 나란다 대학은 5세기 굽타 왕조 때 세워진 세계 최초의 불교 대학이다. 당시 이곳은 불법을 찾아 세계에서 모이던 구법승들에게 꿈의 요람이었다. Lecture stage used by the teacher, Acharya. And room behind this platform was shrine containing statue of Buddha. 이곳 강단에서 교육을 담당한 교수만 1,500여 명. 그들의 지도 아래 만여 명이 숙식하며 공부한 엄청난 규모의 대학이었다. Two beds, one bed and two beds. Two beds, yes. So it is a two persons. Two persons. This bed was for junior student. Junior student. Yes. So Small. that for senior. So big one. Big. 경쟁률은 치열했다.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입학이 가능했다. 중국 현장 법사의 기록에는 그때 입학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묘사돼 있다. 그토록 높았던 나란다 대학의 입시 관문.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관문을 통과해 공부한 고구려 유학생이 있었다는 것이다. Korean monks Hayap and Aryavarma studied here Buddhism and translated Tripitaka, and he died here. 이곳에서 세상을 뜬 유학생들도 있지만 고국으로 돌아간 스님들도 있었다. 그 귀국길을 따라 불법은 물론 그들이 배우고 접한 인도의 문화예술도 퍼져나갔다. 이곳은 고구려와 신라의 스님들이 유학을 와서 불교를 연구하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신라 고구려가 인도 문화와 만남을 가졌던 곳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불교라는 배를 타고 인도 음악을 비롯한 인도 문화가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불교가 세계로 뻗어나간 붓다의 길은 문화 교류의 길이기도 했다. 불교가 전파된 그 길을 따라 전인평 교수의 고구려 음악 루트 탐사는 인도 대륙 서북부로 이어졌다. 인도의 수도 델리에서 6시간을 달려 도착한 와가 국경 검문소. 파키스탄이 1947년 인도에서 분리 독립하면서 펀잡 지역의 가운데를 가르고 설치된 국경 통로다. 두 나라 국경 사무소 거리는 1km. 우리의 판문점과 달리 걸어서 국경을 통과해 파키스탄으로 오갈 수 있다.
파키스탄 영토로 들어서자 인파로 북적였다. 국경 검문소에서 열리는 국기 하강식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은 남녀가 따로 앉을 수 있도록 관람석까지 마련해 놓고 있었다. 하강식이 임박하자 한 노인이 등장했다. 파키스탄 국기를 휘두르는 노인의 파란 머리에 맞춰 관중석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기 하강식이 시작됐다. 과장된 걸음으로 파키스탄 군인이 국경 관문으로 나아갔다. 관중들에게 그들의 위엄과 용맹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 같았다. 마치 호흡을 맞춰 연습한 것처럼 인도의 군인들도 같은 동작으로 대응했다. 양국 군인의 모자도 똑같다. 이곳 펀잡 지방의 전통 모자다. 비록 나라는 둘로 갈라졌지만 전통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오후 5시, 국경이 닫히는 시간이다. 국경의 관문위에 걸려있던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기가 동시에 내려졌다. (2차) 대전 이전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같이 해온 인도와 파키스탄. 이제는 갈등의 역사를 쓰고 있는 이 국경 검문소는 과거 인도의 문화가 세계로 들고 나던 통로였다. 그 통로가 분단과 단절의 분쟁 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코란 소리 울려 퍼지는 파키스탄은 무슬림들이 인도에서 분리해서 세운 나라다. 지금은 이슬람 모스크가 대신하고 있지만 고구려 사람들이 인도를 오갈 때는 반드시 거쳐가는 불교 왕국의 성지였다. 파키스탄 서북부의 탁실라에서 번성했던 시기의 그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장군총처럼 웅장한 달마라지카 스투파. 이 불탑은 기원전 3세기에 지방 종교에 불과하던 불교를 인도의 국교로 지정하고 후원한 아쇼카 왕이 세운 것이다. 그의 불법 정신이 서려있는 탁실라는 인도를 오가는 구법승들에겐 성지와도 같았다. 중국의 현장과 법현도 이곳을 거쳐갔고 신라의 해초도 다녀갔다. 아쇼카 대왕은 인도를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통일 후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고 이와 같은 불탑을 여러 곳에 세우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불교는 인도 대륙을 벗어나 여러 나라로 전파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인도 음악을 비롯한 인도 문화가 여러 나라로 소개되게 됩니다. 달마라지카 유적에서 산 하나를 넘어서면 불법이 전파된 길을 따라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고 교류한 유적이 나온다. 탁실라의 시르캅 도시 유적. 기원전 2세기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고대 도시다. 중앙의 큰 길을 따라 바둑판식으로 조성된 계획 도시였다. 대로변에는 상점 건물과 집터가 들어서 있다. 그 사이로 스투파들의 흔적이 또렷하게 남아있다. 그 중에서 전인평 교수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머리가 둘 달린 독수리 스투파다. May I have an explanation for this one? Excuse me, for this is stupa of the double-headed eagle is said for the three different arches. This is first is Greeks, and this is second Persian Irani, and third is the Hindu Ashoka period.
공존하는 새 문화권의 건축술은 스투파의 기단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모 기둥에 올려놓은 맞배 지붕의 부조는 그리스 신전의 코린트 양식이다. 머리가 둘 달린 독수리는 고대 페르시아인들의 믿음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토라나라고 하는 힌두 양식의 문인데 인도 불교 사원의 입구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이 스투파는 탁실라가 동서양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문명의 교차로였다는 증거다. कोरियन एक ग्रुप लेकर आ रहा हूँ तो आज हमने खैबर पास विजिट करना था तो काइंडली आप बता सकते हैं हमारे सजाद साहब 탁실라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의 페샤와르. मेरे ख्याल में लाइसेंस 이곳에 동서양의 문화가 처음으로 마주친 역사의 무대가 있다. symbolic pass a small pass has been built to symbolize the Khyber pass we will have a stop when we come back 페샤와르 서북부의 카이버 고개. 구절양장으로 이어지는 이 고갯길은 동서양으로 이동하는 실크로드의 요충지였다. 동서문명의 접점이었던 이 길은 동시에 충돌과 갈등의 현장이기도 했다. 알렉산더는 이곳을 넘어 인도로 진출했고 칭기즈칸 역시 이곳을 거쳐 세계 정복에 나섰다. 지금도 이곳에 평화가 오면 지구상의 평화가 깃든다고 할 만큼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다. 고개 정상에 올라서면 한눈에 들어오는 힌두쿠시 산맥.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지역은 아직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계의 화약고로 꼽힌다. 숫자가 표시된 국경 초소에는 갈등으로 점철된 이곳의 오랜 역사가 깔려있다. top of every hill there is you can see the pickets the guard rooms which have been built during the colonial time when Britishers were ruling here the first major invader came major invader was the recorded history shows that Alexander the Great came here with a big army in 327 BC. Later Genghis Khan in 13th century, Mughal Babur in 1526 AD. 동서 문명의 충돌과 결합은 그 통로인 페샤와르에 다양한 흔적을 남겼다.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페샤와르의 옛 시장길. 지금은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실크로드의 상인들로 북적이던 거리였다. 전인평 교수가 안내받아 들어선 보석상. 주인은 갖가지 모양의 불상을 꺼내놓았다. Real piece. 그리고는 페샤와르 일대에서 발굴된 간다라 불상이라고 설명하며 구입을 I 권유했다. don't know the specific date, but this is real one, old piece. Okay, huh.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분간할 수는 없지만 이 불상들은 간다라 문명의 중심지였던 페샤와르의 옛 명성을 보여주고 있다. Decoration for things. 동서양의 문화가 결합해 꽃피운 간다라 문명. 그 화려했던 문명의 자취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유적이 탁티바이 사원이다. 2000년 가까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전설상의 절집. 발굴 당시 탁티바이 사원에는 간다라 양식의 아름다운 불상들이 안치돼 있었다. 서양인의 얼굴을 한 불상. 그리스 신화의 신상을 모델로 삼아 인도의 장인들이 탄생시킨 간다라 불상이다. 초기 불교는 부처의 뜻에 따라 불상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조각했던 그리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부처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This here, the small Buddha. This from the lane here, lens. How they broken here. This is the stucco Buddha. They broken here. Oh, this is the standing Buddha. Peshawar Museum here. 간다라 문명 최고의 전시장으로 불리는 페샤와르 박물관. 전시실마다 간다라 불상들로 가득하다. 동서양의 문화가 충돌하면서 처음으로 탄생한 불상은 하나같이 서양인을 빼닮았다. 이러한 간다라 불상 문화는 이곳을 거쳐간 굽업승들에 의해 세계로 퍼져나갔다. 당시 간다라 불교를 일으키고 확산시킨 주인공은 쿠샨 왕조의 카니시카 왕이다. 카니시카 왕이 만든 동전에는 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리스어로 붓다라고 적혀 있다. Sir, the script he used is Greek script. Yes. Greek. Why? Because the Greek ruled here for more than 1 century in this area. So the script used by Kanishka was Greek. Yes. 카니시카는 열렬한 불교 신자였으며 후원자였다. 그는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부처를 새긴 동전까지 만든 것이다. 그의 이런 노력으로 불교는 인도를 넘어 중국과 고구려까지 전파되게 됐다. 동서양이 결합한 간다라 불교 문화의 중심은 페샤와르와 탁실라 일대. 음악이 불교의 길을 따라왔다면 이곳의 음악에서 동서양의 만남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조에는 간다라의 불교와 함께 널리 확산된 악기가 보인다. 바로 이 악기 류트다. 류트는 페르시아에서 건너온 악기다. 이 악기는 아직도 연주되고 있을까? 동서양의 만남이 탄생시킨 이곳의 음악은 과연 어떤 선율일까? 그렇게 거리를 헤매다 듣게 된 음악 소리. 루밥이라는 악기로 연주하는 선율. 페샤와르의 전통 음악이다. 세상의 아름다운 곳은 다 가봤지만 페샤와르만큼 아름다운 곳은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란다. 루밥의 마무리 연주법이 전 교수의 관심을 끌었다. Okay. ये जी आखिरी स्टॉप के लिए होता है It's ending. Ending. Ending sign. 이 악기 중에서 위에 있는 6줄을 중에서 2줄은 주로 선율을 연주하는 데 쓰고 아래에 있는 12줄은 두루룽 하는 음을 씁니다. 이러한 요소는 인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음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껴볼 때 페르시아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긴 떨림으로 소리를 흔들어내는 애절한 선율. 전인평 교수는 이 같은 선율이 페르시아 음악의 영향이라고 꼽았다. 이 음악을 들어보니 띠리리리리 라라라리 이러한 뼈대음을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띠리 하는 반음과 마지막에 띠레라리 하는 이러한 꾸밈음이 슬픈 분위기를 나타내게 하고 이러한 것이 페르시아 음악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판소리를 보면은 똑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띠리 띠띠 하는 끌어내리는 음과 띠
하는 이런 떠는음과 이러한 요소가 슬픈 분위기를 만들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판소리와 흡사한 느낌이 듭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페샤와르. 이곳에서 인도 음악도 페르시아 음악을 만나는 것이다. 동서양의 선율이 결합한 페샤와르를 떠나 고구려로 가는 머나먼 음악 여정. 파키스탄 서북부의 길기트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중국을 거쳐 고구려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이다. 아슬아슬 고개를 하듯 지나가야 하는 인더스강 협곡의 좁고 가파른 고갯길. 파키스탄 최고의 베테랑 운전수가 아니면 운전할 엄두조차 못 내는 길이다. 도로 왼쪽의 협곡에는 아찔한 광경이 벌어져 있다. 해마다 수십 대의 차량이 이렇게 인더스강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는 불상사를 겪는다.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고갯길 중턱에 옛길이 한 가닥 실처럼 남아있다. 동서양의 상인과 구법승들이 오고 간 옛 비단길이다. 5세기 초 이곳을 지나간 중국의 고승 버편은 깎아지른 절벽 밑으로 세차게 물이 흐른다. 앞으로 가려 해도 발을 디딜 곳이 없다고 두려움을 토로했다. 길게 들어가는 인더스강 협곡의 옛 나루터. 이곳에 비단길을 오가던 순례자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말처럼 보이는 동물을 새겨놓은 바위 그림. 그 옆에는 이곳을 오고 간 옛사람들이 그들의 자취를 고대 문자로 기록해 놓았다. This is the name of a caravan leader. Because a lot of different teams and the caravans used to travel through these valleys for pilgrimage and later on for trading in silk into India and further to other world parts of the world. And later on some Chinese, travelers, Tongxiang and Hongxiang also visited in these valleys to Gandhara. 전 교수의 눈길이 쏠린 곳은 불교 그림이다. 가부좌를 한 부처가 그려져 있는가 하면 작은 불탑을 새긴 바위 그림도 있다. 구법승들이 남긴 자취다. 고행의 길을 가야 하는 구법승들은 이렇게 불법에 의지해 그들의 안전을 기원한 것일까? 가파른 협곡을 따라 달리는 카라코람 하이웨이.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아바드와 중국의 카슈가르를 잇는 신실크로드로 1985년 1300km의 도로를 완공하는 데만 20여 년이 넘게 걸리고 공사 중에 죽은 사람만 3,000명에 달할 정도로 난공사였다.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달려가다 보면 세계의 거대한 산맥이 장엄한 해일처럼 다가온다. 인도와 중국을 지나온 히말라야 연봉이 파키스탄의 카라코람 산맥과 만나고 아프가니스탄의 힌두쿠시 산맥과도 어우러져 세 산맥의 웅장한 모습이 동시에 보인다. 이곳은 고구려의 후예로 당나라 장군이었던 고선지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당시 실크로드의 요충지인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당나라와 토본은 뺏고 뺏기는 쟁탈전을 벌였다. 고선지 장군은 유일한 통로인 이 다리를 끊어 토본의 지원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길기트를 점령했다. 당나라로 가는 실크로드를 다시 연 것이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마을이었던 길기트. 이 마을에서 고선지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 있다. 마을 한 구석 농가 안에 숨어있는 바위. 이 바위에는 길기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토본의 왕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문자는 고대 티벳 문자다. 이런 길기트의 역사는 부처의 모습에도 반영돼 있다. 수지감벽에 조각된 카르가 마의 뿔. 이제껏 보아온 간다라 불상과는 다른 얼굴이다. 갸름한 얼굴과 오똑한 코 대신에 동그란 얼굴과 낮은 코를 가진 동양인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길기트를 통과하면 중국과 인도 대륙을 가르는 히말라야 산맥이 나온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기 위해 그리고 음악이 전해지기 위해 넘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만년설로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통과하는 쿤제랍 고개. 인도 대륙의 파키스탄과 중국을 가르는 국경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경인 쿤제랍 고개는 구법승들이 인도 대륙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최대 난코스였다. 저는 지금 인도 대륙과 중국 대륙에 만나는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 중국에서는 비단이 넘어왔고 인도에서 일어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상인들과 구법승, 순례자들이 가던 길을 문화가 함께했고 그리고 음악 역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 음악은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 그리고 고구려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히말라야의 설산을 가로지르는 쿤제랍 고개는 겨울엔 통행이 금지되고 폐쇄된다. 19세기 말 서양의 탐험가들에게조차 이 고개는 죽음의 고개였다. 히말라야를 넘어서자 이번에는 끝없는 모래사막이 펼쳐진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타클라막한 사막이다. 지금은 잘 포장된 카라코람 하이웨이가 사막을 가로질러 카슈가르까지 이어진다.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불탑. 중국으로 넘어와 처음으로 만나는 불교 유적. 2000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불탑이다. 히말라야를 넘어온 상인과 구법승들은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을 것이다. 지친 몸을 누인 순례자들은 이곳에서 어떤 음악을 들었을까? 불교와 함께 온 선율은 중국의 서쪽 끝 카슈가루로 이어졌다. 실크로드가 번성했던 시기의 이곳은 동서양의 상인들과 문물이 집결하던 대도시였다.
중국어로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은 위구르족이다. 일요일마다 열리는 카슈가르의 재래시장. 2000년 전에는 장이 줄지어 서 있는 도시. 사람을 제외하곤 무엇이든 다 살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번성했던 교역도시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 속에 히말라야를 넘어온 인도 음악이 남아있을까? 카슈가르 전통거리에서 발견한 악기 상점. 상점 안은 위구르족 전통악기로 가득하다. 전인평 교수는 운 좋게도 이곳에서 가무단 소속의 연주자를 만났다. 위구르족의 전통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연주를 청하자 그녀는 아이젝이라는 악기로 위구르족 전통 선율을 들려주었다. 그녀가 연주하는 아이젝은 악기의 모양은 물론 그 음색까지도 인도의 라바나스트롬과 닮았다. 이 악기는 인도의 라바나스트롱 또는 코카라고 하는 악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악기가 이곳으로 와서는 아이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앞에 놓고 연주를 합니다. 이것이 서쪽으로 터키 지방으로 가게 되면 어깨 위로 올라와서 활로 연주하여 바이올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악기가 중국으로 가서는 얼후라는 악기가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해금이라는 악기로 일본에서는 호금, 고옥교라는 악기로 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구르족의 전통 장단은 어떨까? 상점 주인이 다프라는 위구르족 전통악기로 들려준 장단. 우리나라 가야금 산조의 휘무리 장단과 똑같다. 무슨 재수하면서 어떻게? 재수 온다 지금. 저씨. OK， 这是接触韩国有韩国的接触的，是吗？就是这是我们古老的接触这个。你的一个流氓啊，你 OK。 위구르족의 이런 장단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 단서를 찾아 전인평 교수는 눈 덮인 실크로드를 따라 쿠초로 달려갔다. 쿠어초는 과거 불교 왕국 구자국이었다. 쿠어초에는 타클라마칸 사막 최대의 불교 유적인 키질 석굴이 있다. 키질 석굴 앞에 세워진 동상은 불교 왕국 구자의 왕자였던 구마라 집이다. 그는 9살 때 간다라에 유학하고 돌아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불교를 전했다. 지금까지 동북아에서 읽히는 불교 경전의 대부분은 그의 손에서 번역된 것이다. 고마라집이 공부한 키질 석굴은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던 3, 4세기부터 조성된 유적이다. 절벽에 구멍을 뚫어서 만든 석굴이 339개. 석굴은 스님들이 생활하던 승방과 벽화가 그려진 사원으로 꾸며져 있다. 고대 불교 왕국으로 안내하는 키질 벽화. 설법하는 부처와 불법을 듣는 선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        그   그   그
구자 왕국의 음악을 증언하는 제38굴의 천궁기약도. 천궁기약도에 그려진 완함과 횡적. 완함은 간다라 지역의 페르시아에서 온 악기를 원조로 하고 있다. 비파 역시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간다라를 거쳐온 악기다. 기질 벽화에 등장하는 완함과 횡적은 고구려 벽화에도 있다. 삼실총 벽화엔 완함이, 오해분 4호묘에는 횡적이 그려져 있다. 놀라운 건 그뿐만이 아니다. 키질의 제224굴에는 인도의 요고가 등장한다. 고구려 오해분 4호묘에도 요고가 있다. 인도와 페르시아 악기가 불교와 함께 히말라야를 넘어 구자와 고구려로 이어진 것이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요고, 비나, 쉐나이는 인도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비파, 완함, 공후는 페르시아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은 두 지역의 음악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고분에서 보이는 완함과 요고가 이곳에서 보인다는 점에서 이곳은 인도 음악과 고구려 음악의 중계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아시아의 불교 왕국이었던 쿠초에서 고구려 음악의 또 다른 원형을 만날 수 있을까? 쿠초는 이전에는 번성했던 불교 왕국이었지만 지금은 인구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다. 다른 이슬람 국가의 무슬림과는 달리 쿠초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즐긴다. 식사할 때도 반드시 음악이 있어야 한다. 식당에는 커다란 무대까지 마련돼 있어 자연스럽게 춤추며 즐긴다. 식당에서 쿠초 민속 예능단을 만나 전통 민요를 청해 들을 수 있었다. 쿠초의 대표적인 전통음악인 묵함. 샨샨만이라는 이 노래의 제목은 중국 수나라 역사책인 수서에도 등장한다. (1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노래다. 쿠초의 음악에는 우리의 도드리 장단도 있었다. 인도 음악에서도 확인했던 장단이다. 전 교수가 먼저 도드리 장단으로 이끌자 연주단이 즉석에서 쿠초 장단으로 받아서 이어나갔다. 불교를 따라온 인도 음악이 쿠초를 거쳐 고구려로 이어진 것을 보여주는 장단이다. 두 나라의 음악은 춤으로도 연결돼 있었다. 쿠초 전통춤의 특징은 빙글빙글 빠르게 돌아가는 회전 동작이다. 전형적인 중앙아시아의 춤이다. 쿠초의 빠른 춤 서이는 인도로 건너가 까탁이 됐고 고구려로 건너가 후섬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중앙아시아의 쿠초는 인도와 고구려를 잇는 징검다리였다.
인도의 불교와 음악은 눈 덮인 천산산맥을 지나 장안까지 들어갔다. 중국 삼서성의 서안. 실크로드가 시작되고 끝나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 있던 곳이다. 실크로드 번성기의 장안은 전 세계 사람들과 물품이 모여드는 국제무역 도시였다. 히말라야를 넘어온 인도의 불교와 음악도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 단서는 서안의 초당사에 잘 남아있다. 초당사는 구자에서 온 구마라집이 인도의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곳이다. 그가 번역한 경전은 300여 권에 달했다. 초당사의 구마라집 기록화. 이 벽화에는 간다라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돌아올 때 함께 가져온 구자의 악기가 그려져 있다. 구마라집은 인도의 불교와 함께 음악까지 장안으로 들여온 것이다. 구마라십은 이곳에서 불경 번역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함께 온 소지파라는 음악가는 판차마라는 인도 음악을 중국에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사기를 보면 반섭전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반섭전은 바로 판차마입니다. 오늘날 불교 음악에서 나오는 띠리리리리리리 이와 같은 음악은 바로 반섭조가 오늘날 전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서성의 작은 시골 마을인 지편서촌. 당나라 때부터 궁중의식용 음악을 담당해온 마을이다. 이 마을 연주단은 구마라집이 전파시킨 인도 음악을 지금도 연주하고 있다. 比利请问一下，这个比利什么地方来的吗？他从西域来的。西域来的。OK， 请稍一点演奏。 서역은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말한다. 불교와 함께 서역의 악기가 들어온 것이다. 비파도 서역에서 온 악기다. 请问一下，就是演奏稍一点。 쟁이라 불리는 이 현악기는 중국 전통악기다. 중국 전통악기와 서역악기가 합쳐 당나라 음악을 만들어낸 것이다. 好听，好听。 당나라 궁중의식에 사용된 연주곡의 제목은 남이어 일지화. 이 곡은 중국에서는 당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도 음악을 추적해온 전인평 교수는 이 선율 역시 인도에서 전래된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불교 음악에도 나타나는 선율이다. 전 교수는 이 선율이 인도의 선율인 판차마라고 생각했다. 판차마는 구마라집과 함께 온 구자의 음악가가 들여온 인도 음악이다. 이 곡의 제목은 남녀 일지화라는 곡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남녀는 라도레미솔라라는 음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의 판차마라는 음계와 같은 것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온 음악과 춤으로 장안은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문화예술 도시였다. 이곳 박물관에 그 단서가 있다. 서안의 무덤에서 발굴된 당삼체. 낙타를 타고 장안으로 들어온 실크로드 상인들이 조각된 덕이다.
당삼체에 묘사된 서역인의 손에는 악기가 들려있다. 서역의 악기를 무덤 부장품용 도기에 새길 정도로 서역 음악은 중국인들을 사로잡은 것이다. 세계 문화예술이 집결한 장안에서 고구려 음악의 위상은 어땠을까? 그 위상은 신당서 예약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나라 궁궐에선 구부악이라고 불리는 국제음악회가 열렸다. 신당서에는 구부악에 참여한 각 나라와 그 악기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다. 천축은 인도를 말한다. 불교와 음악을 중국에 전파한 인도도 장안의 국제음악회의 핵심 참가국이다. 고려기는 고구려 음악을 말한다. 장안의 국제음악회에 고구려도 인도와 나란히 오른 것이다.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선발된 9나라의 음악, 그 속에 고구려 음악이 들어있었다. 고구려는 서역의 음악을 받아들여 세계가 인정하는 고유의 선율로 승화시켰다. 고구려의 춤도 장안의 국제 무대에서 호평을 받으며 당대 시인들의 찬탄의 대상이 됐다. 양귀비가 당나라 현종을 사로잡은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양탄자 위에서 빙글빙글 춤추는 양귀비에게 현종은 넋을 잃었다고 한다. 그때 양귀비가 췄던 춤이 바로 호선무다. 고구려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의 호선무까지 고구려 춤의 전매 특허로 만들었다. 당시 이렇게 빙빙 도는 빠른 춤서이는 고구려 춤의 특징으로 통했다. 머나먼 인도와 실크로드의 춤과 음악을 수용해 독자적인 예술로 발전시킨 고구려인. 인도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고구려로 이어진 음악 탐사. 그것은 세계와 교류하고 호흡한 고구려의 국제성을 확인하는 여정이기도 했다. 세계의 음악을 품은 고구려의 선율. 그 선율이 지금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